네, 자 광고 보시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동시호가가 열리고 있는데 지수단 자체는 나쁘진 않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생각보다 옵션에 대한 다른 시장에 대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놨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했던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 나올 건 다 나왔다. 뭐 이제 더 이상 나와봐야 뭐 전면전밖에 더 있겠어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시장에 충격은 있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겠다. 물론 아까 뭐 헬기 아파치 헬기라 뭐 추가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항공모함은 아직 안 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치 상황 위주로만 이제 하고 겁주기만 하고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러시아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후 장에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오후에 어떠한 뉴스로 인해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딱히 뭐 눈에 보이는 더 이상의 악재는 아니지만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어제 장에서 혹시 마감하고 나서 볼만한 국장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하이브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좀 어제 점심에 아는 기자님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하이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컨센을 하이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길래 일단은 뭐 작년 4분기에 말씀드렸지만 뭐 LA에서 이제 소피 스타디움에서 그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했죠. 그럼 콘서트 매출이 나올 텐데 어떻게 컨센이 하이가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어제 떠다 보니까 대략 400억 정도가 매출이 찍혔습니다. 4,800억이 나왔으면 10%가 콘서트 수익으로 1분기 한 분기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3월 또 BTS 공연이 있죠. 무전 어제 실적을 약간 뜯어보게 되면은 이제 아바카 홀딩스라고 이제 하이브가 인수했던 미국 뭐 저스틴 비버나 뭐 그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인가요? 그분들도 이제 2월 달부터 콘서트 투어를 지금 20몇 개국으로 지금 콘서트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이번 앨범 판매 중에 2,500만 장 중에서 1,200만 장이 아바카 홀딩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는 사실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조금 비교하기에 물론 이제 덩치가 커졌던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런 걸 또 감안하셔야 되고 사실 2년 동안 콘서트 매출이 없었던 부분인데 만약에 한 분기에 지금 400억이 매출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작년 4분기에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1분기, 2분기 콘서트가 계속 꾸준히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없던 성장, 영업 매출 성장, 30-40%의 매출 성장이 추가적으로 올해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브도 지금 오늘 이제 동시 호가에서 3% 이상 오르고 좋네요. 있긴 한데요. 그만큼 이제 하이브에 지쳤던 분들 사실 많이 4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첫 번째로는 엔터주는 좀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콘서트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이브가 작년 초에 미국에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회사를 인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 실적에도 많이 반영됐던 게 온라인 스트리밍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하면서 그에 따라 온라인 스트리밍 매출이 같이 나온 부분 때문에 이제는 올해는 좀 K 엔터주로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하이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엔터 뭐 YG 플러스나 뭐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근데 보니까 뜯어보니까 진짜 2분기에 모멘텀이 좀 집중이 돼 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수급도 좋습니다. 기관 지금 5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하이브 실적 말고 요즘에 계속해서 이번 주에 또 엔터 실적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너무 나오긴 하겠지만은 뭐 DOU도 있고 뭐 SM 뭐 등등 있겠지만은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대부분들의 올해 시장을 전망하는 뭐 센터장 출신들이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이 K 엔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던 매출이 나오는 그동안 2년 동안 없어졌던 콘서트 매출이 올해 반영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럼 기저효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저효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이제 슬슬 나오는 이제 새로운 데뷔하는 가수들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트와이스도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룹이었고 이제 새로운 그룹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엔믹스도 나오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하이븐이라는 이제 가수도 새로 나오고 삼촌 밴 찐 인증. 예. YG 같은 경우는 트레저인가요?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빅뱅도 새로 이제 3, 4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가수들을 나오게 되면은 또 새로운 콘서트가 나오고 그다음 매출이 상당히 올해 커지는 만큼 뭐 작년에 뭐 위드 코로나에 뭐 하면서 일시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리오프닝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확장된 그런 부분이 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다면은 엔터주는 충분히 말씀대로 기저 효과 플러스 콘서트 매출 그리고 예전에는 오프라인만 했던 부분이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나오는 매출과 함께 이제 그런 위버스 플랫폼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바뀐다. 이제 성장 자체가 이제 예전에 했던 무게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게 올해의 K 엔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엔터 말고는 말씀하셨던 뭐 반도체 좀 볼까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사실 미장에서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 출발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어제 뉴스도 잠깐 나왔던 부분이 반도체 사이클 부분이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 증설 부분이나 장비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새로운 부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도 점프업 될 수 있는 부분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컨센하는 부분들 대부분 이제 작년 성장률이 20% 40%까지 올리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반도체 사이클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적도 좋아진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재밌는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아까 소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TSMC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 흔히 말하는 FSD 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부가 가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반도체 수급 차질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해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약간 저부가 가치, 약간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원래는 어떻게 보면 없애려고 하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였던 부분인데 MCU인가요,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굳이 이제 다른 회사들이 정설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결국 이것만 어느 정도 수급이 차질이 풀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부가 가치 쪽으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고 인텔도 차량용 반도체 진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공급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요즘 차 보러 다닌다고 계속 TMI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방송에 봤습니다. 에이, 애청자. 근데 들어보니까 딜러가 진짜 이제 3월 되면 좀 풀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장 3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밖에 또 짚어볼 이슈가 있어요? 일단은 뭐 제가 관심 있게 그냥 종목단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HK 이노의 예전에 CJ 헬스케어 이제 종목인데 어떻게 저도 이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HK 이노엔 뭐 하는 회사예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K캡이라고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리오프닝 관련이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게 그중에서 컨디션, 헛개수. 술 많이 드시나 보네요. 음주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 실적이 적자가 났었어요. 그 H&B 사업부라고 하는 게 컨디션이나 헛개수 이제 부분들이 워낙 이제 술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는데 좀 도움이 돼요? 컨디션이랑 헛개수가 실제로? 실제로 헛개수 같은 경우는 좀 다음 날 아침에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침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10시까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식 자리 문화가 6인에서 이제 나중에 또 8인까지 바뀌게 되면은 그런 회식 자리가 많아지면 오히려 컨디션의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K캡에 대한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가 올해부터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열티 부분을 이제 중국 러신 제약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부터 또 24개국을 통해서 그 치료제가 이제 수출을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주식이 그동안 왜 빠졌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새내기입니까?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다 풀렸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2월 9일자로 다 풀렸던 만큼 하지만 그 단가들이 사실 그런 상호펀드 FI 투자자분들이 대략 단가가 36,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비상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이 가격에서 블락딜을 팔지는 않겠죠. 처음 이제 12월달에 팔았던 부분이 5만 6천 원대에서 팔긴 했습니다. 192만 주를 다 팔으셨어요. 블락딜로. 근데 아직 400만 주가 2월 9일에 나왔던 부분은 제가 일단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5만 5천 원 땅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런 물량은 어느 정도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워낙 호재들이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회사가 CJ 헬스케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콜마 홀딩스가 인수를 했어요.
한국콜마홀딩스가 어디입니까? 이제 한국콜마 화장품? 화장품 ODM 업체잖아요. 네. 그리고 HK인원에서 뷰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도 리오프닝이 되면서 화장품 네. 플러스 이제 주류 관련, 이제 주류 관련 이제 헛개수 이런 부분 매출과 이게 워낙 또 영양소 식도염 치료제는 워낙 잘 되고 있는 부분이었고 3년 만에 자체 신약으로 1,000억을 넘게 작년에 매출 달성을 했습니다. 그거 치고 참 주가가 안 갔네요. 주가가 안 갔다 부분 사실 작년 머크사 경구형 치료제 유통 계약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그때 계속 지춤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 굉장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HK인후에는 지금도 좀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냐 싶고 최근에도 리포트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장은 시작됐네요. 예, 우리 시장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하이비전 시스템 무슨 일이죠? 10%가 지금 넘게 급등을 하고 있네요. 새로운 뉴스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개장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시장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는 시장이 좋아요. 출발은 좋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다행이네요. 하이브도 3%대 상승을 하고 있고. 야, 오늘 사료주 역시나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일까요? 현대사료가 11%, 그렇죠? 한일사료가 18%. 이게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급등을 그 에그플레이션 뭐 이슈도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그런 농산물 관련된 옥수수는 미리나 전 세계 시장에서 10%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옥수수랑 밀 쪽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향후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이제 붙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다. 또 오늘 장에서는 좀 볼만한 게 게임주가 참 그동안 못 갔었는데 네. 그나마. 사실 게임주는 대선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뭐 다들 P2E 관련 이제 모든 두 후보들에 대한 부분이 P2E에 대한 부분을 얘기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P2E가 규제안에 대해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심을 당연히 해야겠죠. 아직까지 P2E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달랐던 부분이고 뭐 저번 주에 우리 여기 방송에도 나오셨던 게임협회 회장님도 네. 뭐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직은 그 단계가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시장은 좀 지켜봐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은 또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라서 다행이네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스닥 지수랑 다우랑 보고 오늘 또 어떡하나 여기에 또 회담까지 취소한다고 하니까 진짜 놀라가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전면전 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랑 진쟁할 거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이 나올 제재랑 이런 거는 더 이상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새로운 이슈가 아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시장이 좋게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또 웃으면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일까 싶습니다. 와, 오늘도 소장님이 진짜 아주 분노 폭발을 하고 가시고 다음 주도 기대되는데 저희는 내일 또 뵙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뵙고 내일 또 새로운 분이 또 유명하신 분이 나오시니까. 네. 저희는 내일 또 기대를 해주시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